안녕하세요. 튜터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제 프로세스 관련돼서 학습을 했었죠. 프로세스 관련해서 이제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 상태 전이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단계별로 전부 다 이렇게 이 숫자의 단계별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이렇게 최대한 일단은 쉽게 이제 최대로 말로 써놓긴 했는데 이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아셔야 운영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눈이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상태 전이표니까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문맥 교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프로세스 문맥 교환은 단순히 CPU 안에서 이제 구동 중이던 프로세스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발생한 상황 같은 경우는 저기 뭐냐, 그 운영체제 교수님이 뭐 퀴즈나 기말문거사 문제로 간단하게 워밍업 문제로 내기 좀 쉬운 문제라 해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다 외우느라고 했었고요. 뭐 프로세스가 무조건 유닉스에서 생성이 되려면 무조건 이제 포크라는 시스템 콜을 거쳐야 됩니다. 이 포크 같은 경우를 수행하고 나면 총 두 가지의 프로세스 생기죠.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번 동영상에 배울 건데, 이제 이그젝이라는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뒤에서 이그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 포크 알고리즘의 이 노란색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했고, 이 흰색으로 칠한 거는 아예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이 노란색은 이제 그 시험 문제로 빈칸 채우기 문제로 좀 나오기 유력한 거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흰색들도 웬만하면 다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웨이트 알고리즘을 그때 얘기했던 이유는 이 웨이트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그 좀비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발생할 때면 이 웨이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 부모 프로세스가,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의 죽음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좀비 프로세스가 발생했어요. 자식 프로세스, 좀비 프로세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웨이트 알고리즘에서 이 좀비 프로세스인 걸 인식을 해서 부모에서 이 자식의 시체를 수거해가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알고리즘은 그래서 참고용으로 이제 말을 하라고, if 여기 보시면 좀비 시체 상태의 자식 프로세스를 가진단 말이, 이 부모의,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진 자식이 좀비가 됐단 말이니까 이 좀비를 이제 처리해준 작업을 이 웨이트 알고리즘 안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파이프는 네임드 파이프와 언네임드 파이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임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시간에는 안 나오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언네임드 파이프를 먼저 보면, 언네임드 파이프는 무조건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가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와 통신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가 통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무조건 단방향입니다. 그래서 한쪽 파이프는 무조건 이게 전달용으로 쓰는 거고, 한쪽 방향은 수신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이름을 명확하게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C2P, P2C, 이거 오타난 건 그때 그 첫 번째 영상에 확인했고요. 이게 보면 차일드 투 페런츠니까 차일드에서 페런츠로 보내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C2P는 차일드에서 페런츠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차일드에서 그게 필요 없죠. 받는 게 필요 없겠죠. 받는 게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한 다음에 0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받는 용도니까. 얘는 무조건 C2B, 자식이 부모한테 보내는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수신용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필요 없는 건 무조건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때 예제 한번 돌려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한다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할 거예요. 이건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얻어가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 포크와 슬립, 파이프, 웨이트 이 네 개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좀 갖고 와봤고요. 이제 좀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가 언네임드 파이프를 이용해서 통신하도록 구현하라고 했는데 이 통신하는 방법이 이 노란색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1초 간격으로 페런츠 그 테스트 한 다음에 여기에 홀수가 들어갑니다. 1, 3, 5, 7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죠. 홀수 전송하고 자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1초 간격으로 차일드 테스트 한 다음 짝수죠. 짝수니까 2, 4, 6, 7 2사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메시지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총 20번을 반복하고 그다음 이 마지막으로 이 지금 테스트 1에서부터 20까지 찍는 게 끝나면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기다렸다가 child is dead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이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켜봅니다. 이 실행시키면 이 출력되는 거 보세요. 보시면 테스트가 1에서부터 20까지 페런츠일 때는 홀수가 출력이 되고 차일드일 때는 짝수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초 간격으로 딱딱딱딱딱 출력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기다렸다가 차일드 데스 메시지를 출력을 하라 했으니까 이 테스트 20이 끝나고 나서 차일드 데스 이거 데드 이거 메시지를 잘 출력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먼저 그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자 보시면 부모와 자식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운영체제 시간에 통신하는 방법으로 배운 기법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배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파이프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하려면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 통신의 그 통로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잘 보시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부모는 자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식은 이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얘 같은 그거죠. 얘는 무조건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보내기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부모는 자식에게 메시지 전달하고 자식은 이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파이프가 하나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파이프잖아요.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 코드를 좀 살펴보면 자 else if 한 다음에 PID가 0보다 크다는 게 뭐예요? 포크 메소드는 그 리턴 값 두 개를 준다 했었죠. 0보다 큰 값이면 부모 프로세스고 0인 값은 자식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제 else if 한 다음에 PID가 0이란 말은 부모 프로세스일 때라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식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수신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수신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버리고 이제 라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에 송신 전용 파이프 공간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게 자식 프로세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else면 여기는 여기 else if 여기 조건이 if랑 else if 둘 다 있기 때문에 else는 무조건 0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식일 때는 이제 자식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자식에서는 자식이 부모한테 보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송신 전용 파이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뽀문을 돌면서 이렇게 리드 0번 그러니까 수신 전용 파이프에서 부모가 보낸 거를 받아서 찍어주는 거죠. 네. 이 문제로 봤을 때는 총 이런 식으로 파이프 필요 없는 파이프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 봤는데요. 자,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죠? 부자라고 할게요. 한 가지 해서 자 부모는 자식에게 1초 간격으로 전송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네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부모는 이게 보내고 끝이 아닙니다. 자식도 메시지를 보내요. 왜냐면 자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출력한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파이프의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딱 한 방향으로만 보내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딱 하나밖에 필요가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데이터 보내고 자식에서 부모로 또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파이프가 총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파이프가 두 개 이상 필요할 때는 무조건 이 이름 네이밍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코드로 살펴볼 거고 자 이거를 바로 먼저 더 들어가 보기 전에 자 이 자식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말이 뭐죠? 자식의 죽음을 기다렸던 말 자체가 wait라는 걸 써가지고 이게 자식이 죽을 때까지 계속 부모가 기다리란 말이겠죠. 그래서 wait라는 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식이 줌을 기다렸다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바로 일단 이 문제를 일단 실행부터 먼저 해본 다음에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노트북에 있는 버추얼박스를 이제 틀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ls 해보면 여기 일단 오늘 좀 학습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저 문제에 대한 실행 파일이 이 네트워크라는 그 실행 파일을 했습니다. 왜 네트워크를 했냐면 네트워크 단어 뜻 자체가 통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식과 그 부모가 통신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네트워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시키면 자 보세요. 뭔가 지금 1초 간격으로 계속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찍히고 있죠. 잘 보시면 이렇게 특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페런츠 같은 경우 이렇게 홀수들을 이제 보내고 차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들을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child is dead라는 메시지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자, 아까 다시 볼까요? 이렇게 바로 얘네들이 전부 다 출력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1초 간격으로 이게 두 줄씩 출력되고 있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슬립이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캣에서 network.c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조금 코드가 좀 많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저 실행 파일을 구현한 소스 코드입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너무 크다. 됐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될라나? 잘 안되네요. 자, 바로 이 헤더 파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는데 이 헤더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별로 이건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메인 메소드부터 이제 인수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주석 처리를 좀 잘 해놔서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티저 P2C랑 C2P가 뭐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 파이프라고 했었죠. 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이밍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C2P 같은 경우 parent to child, 그래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보내는 파이프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부모가 자식으로 보내는 걸 파이프고요. C2P 같은 경우는 child to parent로 자식에서 부모로 보내는 파이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PID 언더바한다 T PID 같은 경우는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PID T가 인티저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티저로 바꾸셔도 돼요. 이거는 좀 헷갈리게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인티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되고, 그래서 이 PID는 이제 웨이트 할 때 그 포크 할 때 그 값들이 이제 그 PID 번호가 이제 담기게 될 공간인데 인티저로 선언을 해도 된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 이 캐릭터 한 다음에 버프라는 공간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신용 이제 버퍼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이 보신 바로 밑에 메시지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 메시지 이 문자열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송신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버프는 수신할 때 쓰는 거, 메시지는 송신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 int len과 status I 같은 경우는 l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메시지의 그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len이라는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는 변수는 그냥 테크닉적인 거의 그냥 필요가 없지만 있으면 구현하는데 코드가 좀 간결해지는 그런 도움 변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스테터스 같은 경우는 웨이트라는 그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인자로 그 자식의 PID를 어디다 저장할지를 지정하게 해줘요. 그 이제 그 자식의 PID를 스테터스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I 같은 경우는 그냥 반복음 변수죠. 자, 하고, 자, 여기서 if 한 다음 P2C, C2P 이거 같은 경우 파이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이프로 할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로 해서 할당을 해주고, 만약에 이 피에러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양식이 좋다는데 이거 그냥 프린트F 쓰셔도 됩니다. 프린트F 한 다음에 파이프라고 해도 돼요. 파이프 에러라고 치셔도 됩니다. 이것도 조금 생소한 시스템 콜인데 그냥 프린트F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이게 파이프를 생성하고 있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고, 이 파이프를 생성하다가 에러가 뜨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라라는 말이겠죠. 자, 이 다음에 이 스위치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스위치부터 이제 어려워요. 쉽지부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스위치 한 다음에 이제 포크를 바로 해주고 있네요. 포크를 해서 이 잘 보시면 이 앞에 앞에 볼까요? 내가 앞에 코드를 안 적어놨나? 자, 이 코드랑 좀 양식이 살짝 다른데 보시면 여기 같은 if를 쓴 다음에 포크를 썼는데 잘 보시면 여긴 스위치를 쓴 다음 포크를 썼죠. 이거 같은 경우는 if 같은 경우는 살짝 이거 같은 좀 보기 좀 제 입장에서는 보기 좀 이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포크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0이 아닌 값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if 문을 써서 코드를 좀 보기 더럽게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만들어준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이 포크 같은 경우 무조건 0이나 0이 아닌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에서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포크를 수행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포크 시스템 콜이 에러가 떴다는 소리입니다. 에러가 떴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러 처리를 해주고 포크 불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끝내버리는 거고. 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영상 녹화를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